자, 올해 사관학교 1차 시험에 합격한 우리 합격생들,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최추합도 있지만은 육사 3번에 걸친 추가 합격, 공사 2번에 걸쳐서 회사 국가에서 1번의 추가 합격 기회가 있죠. 자, 추가 합격자들 역시 합격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남은 2차 전형, 물론 체력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도 있고, 면접도 있죠. 전형마다 면접 반영 어떤 점수가 차이가 있는데, 워낙에 사관학교가 면접 비중이 크죠. 자, 스카이 입시 교육이 진행하는 스카이 진학 교육의 면접 전문 아카데미. 자, 교육원장 노한기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략팀장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사관학교 입시 전략팀장 명건재입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진학교육 기획팀장 전윤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관학교 입시전략 교육단장을 맡고 있는 최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일단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여러분들 1차 시험 준비하고, 저도 이제 인적성 교육을 맡고 이제 같이 이제 활동합니다만은, 여기 6회공, 그야말로, 기라상 같은 일종의 바로, 사관 출신들, 그야말로 사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장교생활 거쳐서 두 분은 전략팀장, 기획팀장이면 대위로 전역하시고, 해군, 육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전설이죠. 레전드입니다. 공군사관을 30개로 졸업하시고, 그야말로 공군사관의 럭비의 어떤 산 증인, 럭비부를 갖다가 어때요? 일단은 이끌고, 지금까지도 이제 예비역으로서 활동하십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 사관학교 면접, 일단은 그 문을 넘어서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1차 성적이 좋다고 해서 면접을 좀 대충 봐도 합격한다? 그럼 담보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런 건데, 혹시 우리 명건재 전략팀장님은 육사 입교하실 때 면접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기억나는 혹시 면접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때는 마지막에 이제 생도대장님이라고 원사 준장 장군님 계시죠. 그분이랑 대담하는 그런 면접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군인에 대해서 뭐 하라고 생각하냐라고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제 미리 준비한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써먹어야겠다 생각하다가 그분이 그렇게 여쭤보시길래 위로는 충성 다하고 동기들한테는 존중을 이끌어내고 부하들로서는 존경을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대단한 놈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뉘앙스로 대단한 놈이 왔구나 한다는 건 너는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당돌한 놈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당돌한 놈이 왔다. 네. 그 질문이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예. 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네. 그다음에 우리 전현태님 해군 사관학교 질문이 좀 굉장히 마더로스, 벤놈 기질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묻는 거를 유명히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해군사관학교 입교 때 면접 질문 기억나는 게 혹시? 근데 저도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그 해군사관학교를 왜 지원했냐. 지금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요. 원초적인 질문이죠? 네, 네. 상투적인 질문이죠? 네, 참신한 게 없잖아요? 그러죠. 근데도 물어본 이유가 뭐라고 와요? 일단은 이제 다른 사관학교들도 있고 육군, 공군 사관학교도 있고 근데 왜 해군이냐를 묻고 싶은 그 질문의 요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입시 홍보 때 선배 이제 사관생도들이 왔는데 정복을 입고 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이제 그 선배들이 하신 말씀 중에 좋은 명문대 서울대 연구대도 있지만 사관학교는 앞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다. 대한민국이라는 스폰서가 너를 이제 지켜주고 뒷받침하는 이런 학교는 전국에 우리 학교밖에 없다. 그 말이 저는 감명 깊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비역 대위님 두 분 친구 따라 상담한다고 친구가 지원하니까 우연히 지원했다가 그 진성 지원자 친구는 떨어지고 우연히 그냥 본친구 합격을 하고 참 보면 인생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혹시? 아무래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국영수를 위주로 선발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했던 친구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긴 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시청을 하고 있는 수험생 중에 일부가 친구랑 반대 친구는 1차 떨어졌어. 아마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생각도 안 왔어. 친구가 그냥 원서 낸다고 해서 냈는데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내고 지원 통지서도 지금 헐렁이 대충 써서 걱정이 굉장히 앞서 지금. 일단 내긴 냈는데 면접 때 얼마나 또 나를 초토화시킬까 면접관들이 걱정하는 수험생이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친구한테 미안도 해. 나는 합격을 했어. 그 친구 또 안 되면 지금 얼굴
볼 면이 없어. 그런 경우 있어요. 있는데. 자, 우리 최강석 교육단장님은 뭐 아무튼 공사에서 럭비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러는데 아무튼 공사관에서 오래 계시면서 뭐 교육을 총괄하시고 또 저 차장님도 하시고 이제 체육차장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생도 때는 럭비부 주장도 하셨는데 혹시 그 뭐 구석기 표현이라면 이상하지만 옛날에 31기시니까 그 입교하면서 면접 시험 볼 때 그래. 면접 질문 기억이 나는 것이 뭐가 네. 있습니까? 기억납니다. 네. 제가 시골에서 상경에 왔는데 면접장이 대방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청주 리진하기 전에. 예, 예. 그런데 이제 들어가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많은 정복을 입고 계신 그분들이 앉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의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무릎 앉아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항상 떨었던 거죠. 1979년이니까 얼마 오래전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당황했는데 나는 영어를 매우 잘한다를 또 영어로 해보라 그러니까 야 그 말이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 그러면서 야 이거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그 불안한 감정을 가졌던 때가 그 면접.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가한 이유는 그만큼 압박의 능이 어떤 좀 버텨내고 이게는 어떤 의지가 있는지 그거 뭐 테스트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 실력 검증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렇죠. 자, 그런 건데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센 일종의 바로 저 사관학교 입시 또는 경찰대 입시의 어떤 가장 센 레전드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 여러분들 1차 합격이 됐기 때문에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격려해 줍시다. 다 같이 여러분들 1차 합격 축하합니다. 시작합시다. 다 같이 자 1차 여러분들 1차 합격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네. 아마 이거 이제 상투적인 인사 같지만 해야 저희도 마음이 좀 풀릴 거고 비슬 감는 심령이 좀 들겠습니다. 자, 2차 면접. 자, 참고로 차대영 교육단장님 여기 이제 작년도 경부 국군 행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생도 시절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혹시? 그렇죠. 그때 이 대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국군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역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이 사관학교 생도들만큼 중요한 게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면접관의 생각에 있는 면접관이나 또는 과거 향수를 가진 면접관께서 만약에 이제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최관석 예비 지원자 생도 예비생도 지원자께 질문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사관학교 생도들이 국군의 행사 때 시가 행진을 하면서 특히 작년도는 그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우천석에서도 아주 씩씩하고 기상을 보임으로써 대국민 이미지 강화했는데 네. 만약에 혹시라도 사관학교에서 좀 이렇게 대국민 어떤 그 이미지를 좀 고양시키는 측면에서 네. 뭔가 좀 이벤트성이 있다면 어떤 이벤트를 기획을 해볼 수 있는가? 모의 시뮬레이션 가정할 때 지원자는 어떤 걸 생각해 보세요? 뭐 질문 있을 때 어떻게 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 사관학교라는 거는 그 퍼레이드 하는 이 자체가 일반 대학생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특수 목적을 가진 그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국가관이나 그러니까 뭔가 좀 달리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절도 있는 생활, 절도 있는 모습인데 그게 상징이 돼가지고 퍼레이드를 보내는 거, 국군의 행사를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국가를 사랑하게 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 그런 이벤트가 우리 사관학교 생도의 삶에 이렇게 녹여져 있다고 봅니다.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보여주기 전에 그 내면에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군의 역할이 어차피 국가 외부의 적으로도 우리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제 통칭 그러는데 일단 우리 명 전략팀장님 일단은 면접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교육단장 말씀 국가 간 안보가 아니라 기존에 말씀 많이 하는데 국가 간 안보 안에 어떤 큰 틀의 어떤 프레임은 뭐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군생활을 이제 정훈장교로 공부를 했습니다. 정훈장교하면 이제 장병군 정신교육을 좀 담당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우리 국가의 정통성이나 정체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사안보 각종 주제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신의 내면에 올바르게 내재화돼 있느냐, 요거를 그냥 집중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거창한 게 아니고 네. 일단 나중에 학생이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다움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렇죠. 너무나 전문가인 양 현학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좀 패가 말릴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럼 우리 전 팀장님, 그럼 인성 가치관 저기 나오듯이 뭐 외적 자세, 잠재 역량인데 일단 이런 측면은 어떤 그 범주라고 좀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하기 쉬울까요? 우리 그 최현석 대령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관생도들은 뭐 교육 훈련도 받지만 이 사관생도의 존재의 의미만으로도 굉장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자세라든가 뭐 목소리, 발성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이유도 이 사관생도들 한 명 한 명의 이 행동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가 있고 미래에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간다는 이제 리더를 의미하는 것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인성 같은 것도 이제 당연히 미래 그 군을 이끌어가는 장교들이기 때문에 인성은 당연히 검사를 하는 거고요. 네. 일단 뭐 우리 새그군 출신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아웃라인 말씀드렸고 이제 디테일을 조금씩 끝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아무튼 잘 들어보시고 좋은 팁을 얻기 바라는데 어쨌든 저희는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전문가 분들이 올해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1차 합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의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면접 가이드라인에 맞는 실제 면접 대면 면접이 우선 최우선이죠.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라이브 화상 면접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일단 8월 17일부터 여러분들 있죠. 일단은 뭐 공사회사, 육사 추가 합격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8월 17일부터는 또 면접에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 기본적인 어떤 카테고리에 나와 있죠. 육사 버전, 회사 버전, 공사 버전, 국가안사 버전. 공통적일 때는 국가간 안보가는 뭐 군별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적인 학습을 할 때는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시뮬레이션이죠. 그야말로 어때요? 면접장 가면은 아무래도 군 관련된 면접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밀리터리한 느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친화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선 뭐 딱 하니 면접관께서 이렇게 사관학교 나오면 질서 있게 각을 잡고 앉아있으면 얼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최 단장님 말씀대로 무릎을 꿇었다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담력을 기르게끔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부드럽지만 면접장인데 굉장히 아주 엄하게 해요. 실제로는 예비 생도기 때문에 외적 자세가 뭐죠? 경례부터 해가지고 차렷 경례, 열중자 뒤에 좌영자 그런 거 시키잖아요. 다 해보고 가야 되는데 애들이 그런 걸 약간 가볍게 읽어요. 그러니까 가면 이제 시험장 가면 그냥 뒤틀리고 꼬이고 그런 경우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하면서 일단은 주로 여러분들 수능 준비해야 될 주로 주말에 그리고 추석 연휴 특강 이후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한글도 있고 개천절도 쉬는 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그 스카이 입시교육 직영의 면접 컨설팅 전문 스카이 진학교육에 바로 자, 사관 면접 기본적인 큰 틀, 우리 명문제 전략팀장님께서 전략가답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총 한 8단계 정도로 이제 나눠가지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보시면 인적성부터 뭐 본인의 이제 지원 동기 진로 포부 즉 본인의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어필을 잘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4단계부터 8단계 보면은 이제 시사 안보 주제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특히 잘 알고 있는 시사 안보 주제도 있겠지만 8단계 보시면 알겠지만 방위산업, 뭐 군의 전문화 이런 것들은 조금 생소한 주제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군임식 토론을 통해서 좀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밟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차 시험 국영수 준비하다가 막상 이런 버전 딱 들어오니까 머리가 좀 지근지근 아플 거예요. 근데 실행하다 보면 다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소양의 어떤 측면인데, 우리 최강사 교육단장님이 요 부분은 좀 주로 지원자들 어떤 부분에서 좀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등학교 뭐 1, 2, 3학년 또는 중학교 그 전부 다 이 그런 교육과정 내에서 이런 소양 그다음에 진로 이게 다 교과과정에 다 나오는 그 과정들이거든요. 독서활동, 뭐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1, 2, 3학년 동안 고등학교 잘 해냈느냐라는 것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기부에 다 이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을 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지문관들이 면접관들이 몇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냥 놀고 다녔다라는 그런 학생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정상적인데 그거를 이제 한 문항 한 문항씩 체크를 하는데 여기 저 지원 동기서 같은 경우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차분하게 만들어진 거 메이드를 해야 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봅니다. 아마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아마 사관학교마다 지원 동기서 생기부 아마 좀 철저히 해체해서 아마 다 애한테는 이런 걸 물어보겠다는 질문, 가상 질문을 만들고 있으라 사료가 됩니다만은 아무튼 그 점검을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접의 맥락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인정서 측면이니까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저는 생각나는 게 1997년에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 최초의 예생들을 선발했는데
우리가 이제 군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습니까? 역시 들어왔는데 배출됐으니까 여군들이 많아지는 거죠. 면접관도 여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면접에서 체크할 그런 내용들이 질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졌지만 그 여군들이 보는 섬세한 그 질문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거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렇죠.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집단 분임명을 주로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저 여기 나온 것처럼 안보, 그다음에 국방, 앞에 있는 국가간 안보관은 기재지만 우리 전 팀장님 이런 부분의 어떤 그 학습은 어떤 그 단계로 정리된지 한번. 네, 일단 그 전 페이지에 말씀하신 뭐 기본 소양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비생도들이 이제 생기부나 지원 동기서로 이제 질문들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우리 그 이슈, 시사 이슈 관련된 문제들은 미리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제 예비생도들이 면접장에 들어갔다가 굉장히 당황하고 이제 버벅거릴 수밖에 없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준비하는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시사 이슈들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고 그 논리적 전개를 통해서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도 지금 예전부터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고 그와 동시에 이제 최근에 이슈화되는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예비생도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제 배우기만 한다면 면접장에 가서도 떨지 않고 잘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좀 현장에 가서 말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이제 외적 해서 태도하고 네. 그런 거기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 측면에서 이제 아는 게 많아도 일단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니까 네. 끊임없이 말을 하게끔 유도하고 특히 이런 경우는 분임명으로 해서 찬반 입장에서 계속 말도 시켜보고 토론도 시켜보고 하다 보면 말이 늘겠죠. 네. 짧은 시간에 분명히 말이 들어요. 그리고 1차 시험 합격한 수험생들 보면 있잖아요. 완전히 체력적인 면도 인간 변기로 변하더만요. 면접도 이제 완전히 이제 변기로 변해요. 한 처음에는 막 약간 얼어붙어 있다가, 그렇죠. 얼어붙고 그다음에 어색해 생각하다가도 한 3번쯤 지나니까 다 뻔뻔해집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뻔뻔해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지금의 아무 표정 부드럽잖아요. 아닙니다. 실제 면접할 때는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효과를 봐요. 자, 그런 거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평가 기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겠는데, 자, 여러분들 마저 인적성 가치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바로 뭐냐? 자, 일단은 뭐 우리 명건재 전략 팀장님께서 전략 가닥게 한번 스크린 한번 해주시죠. 뭐 면접 평가 요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뭐 지원 동기서에도 그렇게 쓰셨겠죠. 뭐 목적 의식과 입교 의지가 얼마나 탁월하냐 이걸 보려면은 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희망하게 갖고 또 부모도 그거를 지지해 준다. 뭐 이런 게 어필이 되면 좋겠고, 물론 뭐 목적 의식과 배경 지식, 뭐 군에 대해서 뭘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아는 상태에서 입교 의지가 전체적으로 강렬한지 요거를 탁월하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만 보는 게 아니죠. 리더십 성장 환경, 학교 생활 측면에서는 그건 본인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 생활에서 어떤 것을 중시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는지, 뭐 리더 직책 해봤는지, 표창무 선발 돼봤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를 하겠죠. 뭐 저열자 기준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경험 삼아 지원했거나 뭐 등 떠밀려 지원했다, 아니면은 조금 리더십의 성장 환경, 학교 생활 측면에서 보면은 뭐 특이한 종교나 아니면은 뭐 너무 이기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단체 생활에 맞지 않으니까 조금 배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1차 합격한 학생 중에 있죠. 뭐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 하느님 덕분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면접장에 가서 하느님 얘기를 해도 되냐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판단 네가 해라 그랬는데 가급적 종교에서 정치적 뛰지 마라 그랬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건 혹시? 그 종교적인 부분을 뭐 아예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짙게 말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기반으로 올바르게 생활해 왔다, 이 정도는 어필을 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학원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문자 와서 고마울 텐데 참 서운하다 그랬어요. 하느님 덕분에 진짜입니다. 이게 있는 실화인데. 예, 아무튼 어느 사관학교 얘기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제자가 이번 합격해서 면접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걸 지양할 필요가 있다. 네. 균형감 찾자는 얘기인데. 저기 이 방금 하나 더 저 탁월함을 평가를 받을 때가 가장 최고잖아요. 근데 이게 탁월함을 발견하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각 개인한테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뽑아가지고 너의 타고난 이거니까 이걸 내보여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점수가 올라가는지 밋밋하게 평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낭중지추라고 한자 성어 중에 그 호주머니 속에 뾰족한 송곳에 언젠가 삐져나온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누구나 다 자기만의 어떤 특장점이 있잖아요. 감춰져 있단 말이죠. 일종의 발톱을 가리고 있듯이 숨기고 있다가 딱 하니 아마 그러듯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지혜가 있고 지능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길러서 면접장에 가게 하는 것이 지혜가 할 역할이고 또 여기 나온 여러분들 군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뭐랄까 전수를 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국가간 안보관 청문회에서 우리 전대위님, 전 팀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 좀 해주시죠. 평가해 좀. 네, 뭐 국가간 역사관 안보관은 보시다시피 뭐 국가간 안보관이 탁월하게 확립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이해 및 답변 내용이 우수하냐 이렇게 되면 탁월이고, 뭐 우수 등급은 이제 보통 수준으로 국가간 안보관을 보유하고 있고 답변을 하는데 조금 장황하고 비논리적이다 이러면 우수를 받는데, 요 지금 국가간 역사관 안보관은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객관화가 가능한 평가 항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준비를 하면 누구나 다 탁월하고 우수한 내용들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지,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에 기반한 질문들을 던졌을 때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하더라도 누구나 다 탁월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고,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당연히 우리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사상인 사회주의, 그리고 주적의식이 모호하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이제 불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 때 평가원은 뭐라고 적냐면 인지하지 못함, 인식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쓰면 그 다른 어떤 그 책 평가보다도 가장 크리티컬하게 비판받는 거죠. 네. 인식을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돼 있으면 모른다는 얘기고, 다 알고 있는데도 답을 못했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그걸 주의를 해야 된다. 네. 자, 이제 요 1번하고 2번 부분 요 두 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AI 면접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기본 소양. 이쪽에 네. 인공지능 그 면접관이 AI 면접관은 기본 거리가 있는데 요 3번 이 팩트. 요 요소는 AI 면접적인 요소와도 약간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네. 우리 전대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사실 아까 봤던 우리 국가간 역사관 안보관하고는 굉장히 이제 성향이 다릅니다. 궤적이 다르죠. 네, 예. 왜냐면은 여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지금 감점 불합격 사유라고 적혀 있는 모든 항목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서술형으로 장황하게 답변한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 말이 많아지기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말에 더듬거나 긴장을 많이 하면 그런 거고요. 뭐 그다음 논리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다. 모르는 내용일 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면접장에서 모르는 질문이 나올 수는 있지만 본인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논리를 어느 정도 이게 세우는 연습을 한다면 어느 정도 최악의 단계까지는 안 떨어지게끔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거에 대비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연습을 통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최악의 그러니까 불합격이나 감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AI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주관적인 항목들을 객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객관화하는 시스템의 점수나 또는 평가 기준으로 나오는 결과치를 나오게 되는데 그 AI 또한 지금 보고 있는 감점 불합격 사유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관적인 거를 이제 주관적인 사람이 평가하게 되면 이 사람의 뭐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분위기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는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내용은 우리가 최대한 집중적이고 그다음에 정확한 내용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AI랑 그다음에 이제 대면 면접 때, 구술 면접 때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면접 시뮬레이션 하면서 많이 좀 네. 필요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 네. 그리고 저희가 화면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좀 첨삭을 하고 교정을 하고 녹음을 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고 교정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여기서. 그렇죠, 당연히.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이 아마 심도가 필요한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군인 기본 자세 측면에서는 우리 교육단장님께서 한번. 그러니까 이제
군인 기본 자세도 이제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스트럭처 구조화를 어떻게 할 거냐. 군인 기본 자세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경례는 어떻게, 차렷 자세는 어떻게, 그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프랙티스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하는데 그걸 답변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이런다면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어떻게 곱었죠. 이렇게 구조화된 형식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프랙티스가 필요하고 군인 기본적 신체 균형이나 발성 발음도 역시 구조화된 상태에서 문장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만 이제 타골적으로 많이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 단점은 아마 쉽게 발견이 금방 되니까 그거는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하지만 답변을 구조화하는 거, 그다음에 태도를 구조화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 전문가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1대1 프랙티스로 1대1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저 말씀드렸습니다. 발성하는 거, 말하는 투,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 컨택트 못하는 수험생도 의외로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교정하고 잡아주고 짧은 기간이지만 면접 보기 전에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이 다 그런 것도 캐치해서 이건 고쳐. 근데 신체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인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능력껏 좀 발휘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행가의 마지막 걸로 이제 우리 최관사 교육단장님께서 한번 종합평가 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만 좀 스케치해 주시죠. 역시 이제 우리 종합평가는 저 사람이 차분하게 들어와서 차분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얼마나 면접적 환경을 장악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이걸 이제 생도대장님이나 공부사관학교 여자 생도 전대장님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맡을 역할이겠죠. 그렇죠. 최후의 진술이니까 거기서 다시 구제가 되느냐 아니면 더 월등하게 치고 나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정말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순발력, 창의력, 이건 쉽게 나올 수 없지만 이것도 역시 메이드해서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위님들, 우리 전 교육팀장님께서 생도생활하고 군생활을 딱 해보니까 역시 병사들이든 밑에 있는 하급자든 간에 대화를 몇 마디 해보거나 일단 미션을 줘보고 뭔가 피드백이 오는 반응을 보면 대충 어떤 캐릭터인지를 간파를 할 수 있죠. 그럼요. 면접이라는 게 그런 장치로서 네. 짧은 그 몇 마디라도 일단 들어보면은 눈빛만 봐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생도생활 저 친구 3년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졸업을 할까, 중도 이탈을 해서 퇴교를 할까, 적응 못하고 그런 것도 좀 감지가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눈빛부터 다르죠. 이제 그냥 진짜 막 불타는 의지로 오는 친구들은 눈빛부터 이글이글 하고요. 근데 약간 뭐 등 떠밀려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박 3일 그 생활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동기들 이제 예비 동기들끼리 하면서 너는 어디서 왔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하호호 하다가 친해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 중에서도 얘기만 몇 마디 보면은 와 얘는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하는 친구가 있고 한 명은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시험 한번 봐보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같은 방 쓰는 그 동기들끼리도 느껴지는데 면접관님들은 그냥 단번에 캐치하시죠. 자, 이런 거 보면 대형 전략이 필요한데 전대인님 좀 핵심적인 대형 전략 측면에서 키포인트가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첨언을 하자면은 뭐 물론 대답 과정에서 경험치가 많은 분들께서 그런 거를 선별하신다 하셨는데 과도하게 긴장했다고 해서 뭐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답변 몇 개 못하는 거, 긴장해서 못하는 거 이것들도 다 면접관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는 거죠. 그만큼 이 아이가 이 면접에 그리고 우리 사관학교에 절박하게 왔구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했다 하더라도 전혀 주눅들 필요는 없다. 답변을 좀 몇 개 못하더라도 대신에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 자신감 있게 대답해라.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면접 대응 전략을 보면은 뭐 희망학교 방식에 맞춰 준비하는 건 당연하겠죠. 뭐 육군, 해군, 공군별로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상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 트레이닝 하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어떤 면접장 같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근데 뭐 육사, 해사, 공사별로 주요하게 보는 중점사항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답변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고요. 자, 기존 기출 문제를 확보해서 이제 면접 준비에 활용을 하고 돼 있는데 솔직히 나올 문제는 거의 다 뻔합니다. 군의 역할을 뭐하러 생각하느냐, 해군사관학교에 왜 지원했느냐, 장차 장교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슷한 맥락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한 뭐 답변 테두리 내에서 충분하게 다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전 기획팀장께서 한번 네, 뭐
이렇게 정리했던 문구처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답변을 잘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설령 예비생도가 이제 면접하는 도중에 아는 이제 뭐 질문 사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그 안에 분명히 부정확한 내용들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관님들은 이 질문이 길어지게 되면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그 멘트들을 먼저 꽂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답변을 할 때 딱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답 부분, 그 정답 부분을 두 갈식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1, 2분 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1, 2분이 맨 처음에 연습을 하시다 보면 1분도 굉장히 어려워요. 말을 할 때. 이제 이거는 1분에서 2분이라고 얘기를 한 것도 연습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까지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준비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쟁점상을 이제 얘기할 때는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미래 군 장교가 될 거고, 우리 최관석 대령님처럼 30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그런 정예 장교를 뽑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군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면접 진행 방식 숙제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이제 교육단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역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있는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면접 하나의 쌍방 의사 소통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만의 그 개인적인 독단적인 답변들이만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그래서 지나치게 긴장하고 흥분하지 않고 소극적이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마다 약간 공통점이 많지만 또 차이점이 있다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질문들도 의외로 많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육군이면 육군 지상 작전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버전, 해군이면 또 이제 함정을 뭐 타고 어떤 잠수함을 타는 승조원의 경우, 공군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투 조종사의 어떤 그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군의 특수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면접 때 정리해 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일단 그 군별로 일단 육해공 국간사 군별로 간단하게 금년도 면접의 기저,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 자, 우리 육군 사관학교부터 정리 한번 해주죠. 우리 전담을 하시니까 우리 명권제 대위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육상 70기를 이제 졸업했고요.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정훈장교로 이제 복무를 하면서 장병들의 국가관, 그 대적관들을 정신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전에는 이제 국방부에서 육군 공보장교로 근무하면서 대언론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면접도 담당하실 주정 대령님께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지휘관 직위를 단연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잘 역임하시고 군생활 경력이 매우 많으신 베테랑 분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경험을 다 잘 전수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이렇게 주정 대령님께서 면접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시뮬레이션 했던 이런 사진들입니다. 자, 육사 2차 시험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보면은 면접 시험은 이제 7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봅니다. 뭐 각 사관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AI 역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종합 판정까지 좀 많이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원 동기서에 바탕으로 이제 좀 자기소개나 그런 걸 하겠죠. 여러분들도 뭐 지원 동기서 쓴 거 토대로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거를 잘 어필하면 될 것 같고, 뭐 비전 포부 가치관도 여기에 녹여서 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전형에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전형이 있지만 뭐 표현 논리성, 주도 자신감, 이해력, 포용력은 당연히 다 좋을수록 좋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제 구술 면접 파트죠. 자, 구술 면접은 육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 사설 하나를 주고 이제 거기서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어필하시면 되고요. 설사 지금 면접관들께서 돌발 질문으로 나는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면접관이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포용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이런 측면에서 그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뭐 논리적 근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전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에서 예시들이 몇 개 나왔었는데 작년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방산 관련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이 뭐 방산 매출 최고치 찍었다 해서 정부 차원으로 많이 홍보를 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방산 관련 질문이 나왔다, 사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찬반 입장이 매우 다양한 뭐 BTS의 뭐 병역 문제 있었죠.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이런 것들도 해당 당해년도에 시사 안보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육군사관학교의 가치관인 지인용이고요. 면접 준비하기 전에 학교 홈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다음에 이제 우리 해군사관학교 전담하시는 우리 변현욱 대위님, 네. 간단하게 좀 멘트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해군사관학교 68기로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역 배치되어 있는 신형 유도탄 호위함인 대구함에서 그 인수사격 통제관을 임무를 수행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상암대 가서 짧게 교육 좀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은 이제 김희주 중령님으로 이제 39기 졸업하셨고, 우리 김희주 중령님은 이제 함정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보통신병과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계속 이어나가셨고, 이게 작년에 우리 김희주 중령님이 실제로 했던 그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시험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 특이점이 AI 면접이 20%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점수로 반영이 된 거고, 이 경우에 다른 뭐 아까 우리 명대인님께서 얘기는 다 했지만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해군사관학교가 점수가 들어가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저희 지원 동기서랑 성장 배경, 가치관 분야는 이미 우리 생도들이 제출했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답변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 AI 면접에서도 물어보는 항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AI 면접에서는 1분 30초 이상의 필수 답변 시간이 있는데, 그 정도 이제 AI의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본인들이 제출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1분 30초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분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1분 30초 이상을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한 그 지원 동기서, 그리고 성장 배경 가치관의 그 항목,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살들이 미리 붙여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연습을 해보면서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면접 관련해서 여기 멘트들을 보면은 이제 교과 연계성은 낮으나 모든 면접 문항은 고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는 얘기, 이 의미 자체가 이제 교과가 아니라 시사 이슈 항목들을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교과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교과에서 바른 뭐 역사관이나 이제 안보관들을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운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국어 시간에 논리적 사고 방식을 배운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답변 가능한 질문들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면접에서는 이제 4가지 항목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가치관, 군인 기본 자세, 인성 품성, 적응력, 그래갖고 위 항목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이루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사관생도 뽑는데 들어가는 항목들이고요. 네, 그래서 그 항목들에 대한 이제 총평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해군사관생도를 뽑겠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해군사관학교의 특이점은 AI 면접이 객관화된 점수로 나와 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공군사관학교 최관석 교육단장님,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좀 핵심적인 내용 좀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공사 31기로 진학을 했는데, 많은 그 후배들을 전투조종사 되려는 친구들을 무사히 임관시켰는데 저의 큰 보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면접에서 사는 이제 우리 박경희 소령을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군사관학교가 지금 생도 전대장이 지금 박경희 소령 동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이제 사관학교 여군 생도로 입학을 해가지고 지휘관이 되고 있는데, 곧 이들도 이제 전투조종사로서 장군이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저 박경희 소령이 아주 제가 졸업시키고 그랬는데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아마 이분이 아마 우리 그 섬세하게 이 면접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면접에서 우리 항상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친구들이 4년간을 졸업하고 이렇게 할 때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하면 졸업을 할 것인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줬던 거고요. 결국은 이 공사에서도 다른 학교에 마찬가지로 1박 2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적으로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뒤통수도 보고 옆통도 보고 이렇기 때문에 다면적인 평가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연히 중요하다면 그것을 이 분과별로 아주 그 공부는 비행기를 이렇게 타는 거기 때문에 육사나 회사에 비해서 엄청 소위 말하는 까칠하면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자극가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정도로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지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공부만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니냐고 사회 문화나 역사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러시아 침공이 뭐야 우크라이나 뭡니까 이렇게 했다면 게임 끝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과연 이 공사에 들어와서 가입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입교도 하고 인관도 시키는 그런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치밀하게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관사는 제가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관사는 우리 이제 여기 대의분도 소령님 같이 해가지고 합동으로 자, 일단 면접을 지도를 해주는데 제가 매년 좀 면접 끝나고 나면 이제 공립묘지 있죠. 현수원에도 이렇게 현장 수찰하고 이런 기회 되면 말이죠. 일단 전쟁 기념관이라도 한 번씩 갔다 오면서 좀 그런 기본적인 역사의식을 좀 고취하고 시험장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국관사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어찌됐든 2차 전쟁이 초별로 이루어지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면접 시험 역시 비중이 워낙 높은데 일단 지원 동기서는 항목이 3개죠. 여러분들 낱낱이 있죠. 요거 첨삭 철저히 하고 다시 한번 되뇌겨서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하고 내용 분석해서 일단 Q&A를 다 만들어보고 저희가 또 현장에 다 이런 것들 지원도 중심으로 생기부직 기반으로 질문 다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분과가 3개죠. 그래서 1분과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외적 영역, 국가간 안보관 역시 빠지지 않는 게 국가간 안보관. 자, 그 다음에 2분과는 주로 품성. 자, 여러분들 MMPI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인성검사, MMPI2인데 인성검사도 저희가 다 가이드해줘, 안내해 줍니다. 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해군사관학교 요즘 보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인성검사 중시를 많이 하죠. 근데 PAI는 이제 334항목인데 올해는 MMPI가 이제 567항목이잖아요. 여러분들 마킹 한 번씩 다 해보고 시험장 가게 할 겁니다. 다 도와줍니다. 3분과는 심리, MMPI 결과 제공을 한다. 자,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런 기저에 맞게 고술 면접의 전반적인 거 일단 블라인드성으로 해서 부모들 신원들 노출이 안 되게 또는 고유명사가 들어가는 고등학교에는 노출 안 되게 하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이거 준수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관학교별로 그래서 아무튼 국감사는 이렇게 이제 합동작전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을 좀 멘토링 해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봤는데 뻔한 내용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한 번쯤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저희 스카이 입시교육의 지경 스카이 진학교육 면접 전문 사관학교 경찰대학 그 다음에 기타 대입도 다 합니다만은 자, 저희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관 예비생도들 교육을 하면서 훌륭한 사관생도들이 그야말로 생도생활 제대로 하고 지금까지 저희 학원 출신들이 거의 보면 퇴교자가 없어요. 참 그거 보면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입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또 그런 사관생도로서의 어떤 자긍심, 긍지를 고양시키는데 저희 장교 출신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저 마시고 금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 우리 이분들 세 분들 아울러 마주 주정 예비역 대령, 김혜주 예비역 중령, 그 다음에 박경혜 예비역 소령, 자, 이분들과 같이 일단 콜라보해서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 합동을 할 때는 합동을 하고 군별로 군번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저는 교육원장 입장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1차 어때요? 합격을 했기 때문에 8불응선을 넘었습니다. 즉 80%에서 합격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활용 점정이 바로 면접입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 활용 점정의 기회를 스카이 입시교육에 스카이 진학교육이 반드시 여러분의 어떤 합격의 길로 인도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 점수는 종합선발까지 넘어갈 때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전략 팀장님 마무리해서 격려 말씀 해주시죠. 면접 측면에서. 뭐 저희 예전에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때는 이제 국영수 위주로 선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면접 점수가 엄청 높아졌고 비중 또한 엄청 많아졌습니다. 면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만큼 저희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으니까 적극적으로 문두들겨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팀장님 한번 격려의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비생도들 8분 응선은 넘었는데 지금 이 면접이 지금 우리 명대희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때랑 다르게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추합으로 붙은 친구들도 자신감 잃을 필요 없이 여기서 역전할 수 있고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발판을 저희 스카이지 진학교육에서 준비 잘 해가지고 역전하고 결국 합격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승자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단장님 격려해 주시고 아무튼.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많은 도전이 남아 있는데 그 도전을 진취적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도전하는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이제 군이니까 격투 격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최관사 교육단장님 한번 격려 구호 한번 할 수 있게 자 우리 4명 다 격투 격려 하려니까 인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호를 하나 맞춰야 되겠죠? 통일해가지고 통일로 할까요? 통일로. 통일로 해서 통일로 이마에다가 손을 갖다 겠습니다. 자 정면을 향하여 경례 통일 바로.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